MACD 지표는 지금도 훌륭하고 좋은 지표입니다. 이걸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MACD 매매 기준 딱 3가지만 알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세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전략을 체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고수입니다. 트레이딩에서 MACD는 검증된 최고의 지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기본 전략만 사용해요. 선이 위쪽으로 교차하는 골든크로스,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전략, 그리고 선이 아래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에서 매도에 진입해서 수익을 보는 전략. MACD는 이렇게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MACD가 골든크로스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타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표를 만들어서 사실상 백테스트 해보면 승률이 30%밖에 안 나와요. 큰 손들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MACD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첫 번째, MACD의 추세 확정과 두 번째, 추세 반전을 통한 매매, 그리고 세 번째, 허위 신호를 걸러내는 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지표 MACD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 내용과 실전 전략이 담긴 MACD 매매 전자책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MACD에는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복잡해 보인다면 함정에 속으신 겁니다. 사실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개의 선과 막대 히스토그램은 모두 모멘텀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두 선 중 가격 변화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파란색 선은 주인공인 MACD 선입니다. 반면 완만하게 움직이는 주황색 선은 신호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작동 구조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MACD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차트 상단에 지표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MACD라고 입력해 주시면 기술적 지표 맨 위에 있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수 이동평균선 두 개를 함께 설정합니다. 이동평균선 길이의 값은 12와 26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MACD 지표의 설정창을 열어 히스토그램, 시그널 모두 체크 해제하고 MACD 선만 남겨주겠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상승 흐름과 횡보 그리고 하락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캔들 차트를 선 차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단기 12 이동평균선, 중기선은 검정색 26 이평선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단기선이 중기선의 교차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하락 구간은 두 선이 반대로 교차합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를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선 두 선이 옆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며 간격을 좁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 이런 구간처럼 두 선이 위아래로 반복 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MACD를 보겠습니다. MACD는 위에 12, 26 이평선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중앙선은 0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선이 딱 붙어서 교차할 때 MACD가 0 자리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며 두 선 간의 격차가 커질 때 MACD는 양의 값으로 움직입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선의 격차는 커지지만 MACD는 반대 방향인 음의 값으로 움직입니다. MACD의 MA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이라는 뜻이고 C는 컨버전스, 수렴, D는 다이버전스, 발산으로 즉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이란 뜻입니다. 의미 그대로 두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MACD 선만으로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파란색 MACD 선을 구 이동평균에서 한 박자 느리게 만든 선이 바로 신호선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MACD 선과 신호선의 차이를 계산해 표시됩니다. 선이 위로 올라가며 간격이 벌어지면 양봉이 커지고요. 아래로 내려가며 간격이 벌어지면
음봉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선이 교차할 때 양봉과 음봉이 바뀌며 모멘텀이 바뀌는 것입니다. MACD의 작동 원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를 활용해 매매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추세 매매의 원칙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세란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에서도 통하지만 수익 매매에서 탁월한 핵심 방법입니다. MACD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심선인 0선입니다. 선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를 뜻하고 아래에 있다면 역배열인 하락 추세를 뜻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자신들이 보이는 방향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확인해 봅시다. MACD가 0선 위에 있지만 캔들은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승 추세임에도 이평선을 이탈했으니 하락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한편 여기는 MACD가 0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선 지지선이 보이니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심선인 0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상승 관점을 보는 것은 추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가 0선 위에 있는데 잠시 캔들이 이동평균선 이탈했다고 하락 관점을 보는 것은 추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추세 매매의 절대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0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만 봅니다. 만약에 두 이평선이 달라붙어 MACD가 거의 0에 근접한 경우에는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합니다. 0선이 절대 기준이라면 MACD의 크로스는 진입 타이밍을 결정해줍니다. 단, 추세의 방향이 명확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처럼 MACD 선이 0선 근처에 머물러 있다면 추세가 위도, 아래도 아닌 횡보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방향성이 애매해서 신호를 따라 들어가도 속임수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서 매매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많은 실패가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횡보 구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절대규칙이 나옵니다. MACD가 0선 근처에 있을 땐 매매를 배제하고 관망해야 합니다. 매매 승률을 높이는 핵심 중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진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0선 근처에 머무는 경우 불필요한 신호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 전환점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MACD가 교차했다고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신호는 다이버전스입니다. MACD 창시자 제럴드 애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 때 MACD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인 차트가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며 잘 움직이는데 MACD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지표가 가격의 흐름과 반대로 탄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하락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이것이 발생하고 가격은 더 올라갈 듯 하다가 하락 전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는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죠. 반면 같은 구간 MACD의 저점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로 발생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MACD 선의 다이버전스가 모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 저점이 발생해도 패턴이 애매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MACD 선과 시그널 선 사이 간격을 알려주는 히스토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의 변화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색상을 이와 같이 교차하도록 변경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이것으로 전환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이 바뀌는 자리를 찾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무렵 이처럼 히스토그램의 색상이 바뀌는데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거의 속임수 없이 가격이 반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의 높이가 감소하는 흐름을 찾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0선 위에 히스토그램의 높이가 점차 낮아집니다. 이럴 때는
상승 매수세가 점차 바닥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어서 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점차 높아집니다. 이런 명확한 변화를 통해 가격이 하락 전환함을 미리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고점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선 아래 히스토그램의 높이가 점차 낮아집니다. 이럴 땐 하락 매도세가 점차 바닥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영선 아래에 있던 히스토그램이 영선 위에 올라오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가격의 우상향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선에서 반등 혹은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격이 반등을 하고 눌림이 나올 때 올라갔던 MACD와 히스토그램도 영선까지 내려옵니다.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영선 근처에서 아래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반등이 나왔죠. 이로 인해 상승 모멘텀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 MACD 선이 영선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며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토그램이 영선을 이탈해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선 이하에 형성된 막대의 높이보다 크기가 커진 상태로 이는 하락세의 힘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니 가격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MACD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됩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영선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격은 계속해서 탄력이 떨어지며 큰 하락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히스토그램은 추세가 진행될 때 매수세가 소진되었음을 미리 알려주며 한 발 빠른 안전한 차익 실현을 돕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기반으로 탑다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 시간 캔들에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단기 캔들로 진입 타점을 찾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봉에서 큰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인 추세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죠. MACD가 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수 롱 관점을 위주로 볼지 매도 숏 관점을 위주로 볼지를 정합니다. 큰 흐름을 봤으니 이제 추세가 유지될지 여부를 4시간 봉으로 내려와 세부적인 흐름에서 찾습니다. MACD 크로스나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여 일봉에서 확인했던 추세가 유지될지 반전될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봉 혹은 10분 봉, 30분 봉 등 더 낮은 단위 캔들에서 히스토그램의 패턴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 포지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호 한 개는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3개의 신호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겠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최선의 매매 타점인 것입니다. 이제 차트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주식, 코인, 외환 등 다양한 자산군의 현물, 선물 매매까지 모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차트 한미반도체 일봉입니다. 당일 관점은 MACD가 영선 위로 올라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죠. 이제 추세가 유지될지 전환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 구간을 들여다보니 MACD가 꾸준히 상승하며 골든 크로스 교차했고 그 결과 영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의 크기도 위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시점에 맞춰 차트 역시 정배열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럼 1시간 봉으로 내려가 봅니다.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최종 매매 타점을 결정합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 중 눌림목이 발생하며 26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비록 MACD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며 히스토그램도 영선 아래 음봉 구간을 만들고 있으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것이 아니며 상승 추세선을 지키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단 진입을 보류하고 MACD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바닥을 잡고 MACD가 교차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발생한 모습이죠. 이 해당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전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 2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매수 진입 이후 가격은 갭 상승을 해서 목표가에 무난히 도달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 캔들을 기준으로 가까운 이전의 고점과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해당 양봉은 고점을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다시 고꾸라져 내려 저점 구간을 터치하게 된다면 결국 앞선 박스권 구간을 이어서 횡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격이 이와 같이 손절가를 터치했을 경우 매수 관점은 폐기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봉에서 상승 추세임을 확인하고 4시간 캔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1시간 봉에서 비록 단기적인 흐름은 꺾였으나 이것이 하락 전환을 암시하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수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MACD는 이처럼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계산된 지표인데 문제는 값이 위아래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MACD가 0선 위에 있고 두 선이 골든 크로스 교차를 하면 매수에 진입할 수 있지만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상대적으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추세가 길고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 MACD의 값이 갑작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이러한 MACD 한계를 지적하며 지표의 신호를 빠르게 개선하여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이 이를 직접 보완해서 개발한 프레임 MACD는 값을 0에서 100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표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신호가 빠르게 나오고 해석이 쉽도록 만든 것입니다. 프레임 MACD 지표를 적용한 차트입니다. 기존 MACD와 외형상 큰 차이는 없지만 값의 범위를 고정한 프레임 MACD는 신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구간에서 하락이 진행될 때 기존의 MACD는 차트와 동일하게 저점이 낮아집니다. 한편 프레임 MACD에서는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됩니다. 또한 지표의 알고리즘에 따라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면 자동으로 선이 표시되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기존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더라도 히스토그램만 0선 위로 올라오고 MACD선은 여전히 0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정말 추세가 바뀐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프레임 MACD에는 추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프레임 이평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MACD가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보다 두 선의 골든 크로스와 가격이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포착된 이후 두 선이 골든 크로스하고 가격이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MACD에서는 놓치기 쉬운 다이버전스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 결과 기존 MACD로는 지나칠 수도 있는 구간에서도 프레임 MACD를 통해 선제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MACD에서는 MACD선이 0선을 돌파하여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도중 두 번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여 짧게 수익을 실현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프레임 MACD 지표는 0선 아래에서 이미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가격이 프레임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시점에 선제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가격이 이평선 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의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 구간 이후 가격이 횡보하고 MACD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존 MACD는
여전히 영선 위에 머물러 있어 추세 하락 전환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프레임 MACD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이 프레임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숏 포지션 진입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중심선 아래로 크게 확장되며 하락 압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후 MACD 두 선이 다시 만나고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기존 MACD는 여전히 영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상승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프레임 MACD는 중심선에 MACD가 닿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 역시 뚜렷한 약세 흐름을 유지합니다. 또한 가격이 프레임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추세는 약세로 해석합니다.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프레임 MACD의 매도 타점 기준으로는 충분한 수익 구간이 형성됩니다. 반면 기존 MACD에서는 데드크로스와 영선 이탈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진입이 늦어지고 수익폭도 줄어듭니다. 프레임 MACD는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다양한 시간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까지 시장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제 매매 방법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 MACD 지표는 다이버전스, MACD 크로스, 그리고 이평선을 함께 활용해 매매 전략을 구성합니다. 이 방법은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 추세 반전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이 높아진다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하고 매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진다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하고 매도 진입을 노리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10분봉 차트로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MACD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캔들의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가격이 올라와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면요. 가격이 프레임 이평선을 이탈하며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MACD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됩니다. 이어서 MACD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가격이 이평선 아래로 이탈할 때 매도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동일하게 1대2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익 구간이 너무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분할 매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익비 1대2 구간에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아래에 있는 주요 지지선까지 추세를 따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주요 지지선을 살펴보면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 자리가 보이고요. 또 아래쪽에 최하단 자리도 보이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차 목표가 모두 다 도달을 하는 모습이죠. 물론 중간 반등이 있었지만 손절가 이탈 없이 이평선의 추세를 타고 가격이 꾸준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프레임 MACD 지표는 기존 MACD보다 정밀한 타점을 제공해 지표를 참고해서 매매하신다면 불필요한 매매로 인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MACD 매매 전략 3단계와 프레임 MACD 지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지표의 개발자인 알렉산더 엘더가 한정적으로 공개했던 지표입니다. 프레임 MACD 지표와 MACD 기본 실전 내용을 탑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지표 신청 링크에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O 프레임 MACD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지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고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